네, 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6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총 복습할 겁니다. 우리 1단원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배웠고요. 2단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한번 복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어떤 단원들이 있었나? 그 전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지금 잠든 뇌를 깨워주기 위해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9, 8, 7, 6, 5, 4, 3, 2, 1, 땡! 자, 어떤 게 답일까요? 바로 민? 그죠? 민머리잖아요. 그래서 너 먹지라고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 여기 한 주가 두 개 있으니까 주, 그리고 의사의 의에서 민주주의였습니다. 와. 자, 그럼 이제 공부할 순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단원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참여, 그리고 2단원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그리고 3단원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1단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원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인데요. 선생님이요. 하나, 둘, 셋. 사진 3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세요. 짜잔! 4.19 혁명. 기억납니까? 선생님, 그니까요. 자,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4.19 혁명 왜 일어났어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 해서 4월 19일 날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정선거 이거 인정 못한다 하고 혁명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5.18 민주화운동. 여러분, 이거는 왜 일어났습니까? 네, 일단 이거 어디서 일어났어요? 광주에서 일어났죠. 왜 일어났습니까? 네, 이때 이제 박정희 정권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반하는 시위였죠.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하고 이제 광주 시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요,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역시 이 전두환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항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우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이한열 열사라든지 생각나죠? 학생들이 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해서 죽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세 가지 4.19, 5.18, 6월 민주항쟁 공통점 뭡니까, 여러분? 네, 바로 시민들의 이것으로 이루어진 이 운동이라는 것이죠. 네, 참여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살 수 있었던 이유, 민주주의를 다시 우리 국민의 손에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이 민주화 운동 덕분이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투표로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언론, 신문, TV, 뉴스 이런 곳에 가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시민단체라든지 정당, 우리 여러분 우리 정당에 가입을 한다든지 하면서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어떤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에서는 무엇을 배웠냐? 자,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보셔야 될 건데요. 여기는 어디죠? 네, 국회죠, 국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배스 덕목, 예의, 정지, 예의, 선생님께 먼저 인사드리기,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기, 뚝뚝뚝뚝 보니까 이거 어디서 쓰는 거? 네, 교실에서 쓰는 거 같죠? 교실에서 쓰는 학급규칙. 이 국회와 학급규칙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두 글자.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네, 정치죠. 우리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에서는요, 정치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치란 뭡니까? 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정치는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도 사실은요, 일상생활에서 정치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가족 회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학급 문제 같이 회의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논의했다던가, 이런 것도 다 정치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정치 제도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이듯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도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주인입니다. 따라서 이 주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일을 함께 논의할 권리가 있고 함께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민주주의를요,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려면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뜻이 옳은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장만 계속 고집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민주주의 살아가는 세대로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정치한다고 할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일상에서 민주주의 실천한다고 할 때 대화, 타협, 양보 실천해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배웠는데요. 자, 이 아이가 엄지척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엄지척일까? 네, 국민이 최고래요. 국민이 짱이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네, 국민 주권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국민 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가지는 권리예요. 여러분도 당연히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나 그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이거 보호 안 받으면 큰일 나겠죠. 이것은요, 헌법이 여러분의 국민 주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 마음대로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3권 분립입니다. 권력을 3개로 나눴어요. 법을 만드는 곳 나누고, 법에 따라 국가의 살림하는 곳 나누고, 법에 따라 재판하는 곳 나눴습니다. 왜? 이걸 한 군데서 해버리면요, 옛날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세대이잖아요. 민주주의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3권 분립 꼭 필요합니다. 서로서로 막 견제하고 싸우고 해야 우리 국민 주권 잘 보호할 수 있거든요. 이 법을 만드는 곳 어디죠? 네, 국회입니다. 국회. 그리고 법에 따라 이 법이 정해졌어. 국회가 법 만들었어. 그러면 국가에 살림하는 거. 자, 이 법대로 이거 합니다 하는 거는 바로 정부가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등등 여러 부처, 교육부 등등 많은 곳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법에 따라 재판을 해요. 너는 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너는 징역 몇 년이다. 이렇게 구형을 하거나 하는 곳. 여기는 법원에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권력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노트 정리해 볼게요. 우리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입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무슨 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는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민 참여 방법으로는요, 투표, 언론의 의견 제기, 시민단체 등이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과 민주주의로 넘어가서요, 우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뭐라고 했죠? 정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는 정치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민주정치는 무엇을 우선으로 하죠? 무엇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국민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 권력이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권 분립되어 있는데요.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 여기에 대통령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법원까지 이렇게 3곳으로 국가기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어요.